고전 운문 주요 갈래를 시대별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고전 운문은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가요는 부족국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 존재했습니다. 원시 종합예술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춤과 노래가 공존했다는 의미입니다. 집단 노동요, 개인적 서정가요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설화가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는 시만으로 하고 싶은 말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보충 설명해주는 설화가 함께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구전해 오다가 뒤늦게 한역은요, 한자로 적혀졌다라는 뜻입니다. 한역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공무도화가, 구지가, 황조가, 정읍사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작품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가입니다. 향가는 신라부터 고려 초까지 주로 나타납니다. 향가의 뜻은 향찰로 표기된 노래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향찰이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향가는 형식에 따라서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뉘는데요. 4구체에서 구체라는 말은 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구체는 이렇게 간단한 형식의 4줄짜리 짧은 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도솔과 풍요, 서동요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8구체 향가가 나타나는데요. 8구체 향가는 4구체 향가를 2번 부른 것 같은 형식입니다. 처용가나 모죽지랑가가 있습니다. 마지막 10구체 향가는 10줄이겠죠. 10구체 향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10줄을 4줄, 4줄, 2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첫머리에는 감탄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은 나중에 조선시대에서 배우게 될 시조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시조 역시 세 줄 그리고 마지막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19체 향가가 조선시대의 시조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설이 있습니다. 다음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 말 그대로 고려시대의 노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중가요 같은 느낌입니다. 주로 평민들이 불렀고요. 분절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체의 노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분절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중간중간에 경계에 있는 이런 것들이 후렴구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노래가 후렴구를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삼음보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삼음보는 전체 구절을 몇 걸음에 갈 것이냐, 소리의 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가요의 주요 주제는 사랑, 자연, 이별 등등 여러 가지 주제를 다 담고 있었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가시리, 동동, 서경별곡, 정석가, 청산별곡 등이 있습니다.
화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고려시대에는 궁에서 파티가 많이 있었어요.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노래겠죠. 궁에서 고상한 노래만 연주하고 부르다 보니까 흥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이 즐겁게 부르고 노는 노래를 궁으로 가져와서 왕의 취향에 맞게 편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는 내용이 서민적이지만 그와 다르게 후렴구에 왕에게 충성하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개별적인 작품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체가입니다. 경기체가는 고려 후기 무신란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신흥사대부들이 경기체가를 주로 썼는데요. 교술적, 과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교술적은 객관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시적은 자랑을 했다는 뜻인데요. 신흥사대부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자기들이 읽은 책이라든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쓴 작품들입니다. 구체적 사물이나 체험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체가에는 한림별곡과 관동별곡 두 작품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 갈래는 시조와 가사입니다. 시조는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는 갈래입니다. 고려 말에는 몇 작품이 남겨져 있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들이 조선시대에 창작된 것이어서 조선의 대표 갈래라고 적었습니다. 3장 6구 45자 4음보인데요. 3장은 3줄 그리고 3줄 그리고 6개의 구절 그리고 45자 내외이며 한 구절을 4번에 끊어 읽게 됩니다. 종장의 첫머리에 삼음절이 나오는 것이 특징인데요. 사설시조는 중장이 길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평시조가 여러 개 연결된 있는 시조를 연시조라고 합니다. 시조의 형식은 아까 말했듯이 19체향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가사입니다. 가사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갈래입니다. 시조가 형식이 까다롭고 간결하게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사 같은 형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사는 형식은 원문문학이면서 갈래는 교술에 속합니다. 사음보이고요. 전격가사라는 것은 마지막 줄에 첫머리에 삼음절이 나오는 시조와 비슷한 형식을 갖춘 가사를 전격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못한 가사를 변격가사라고 했습니다. 가사는 전기와 후기가 주제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전기에는 주로 자연과 임금을 주제로 합니다. 예를 들어 면왕정과 상춘곡, 관동별곡, 삼위인곡, 속리인곡 등이 있습니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아무래도 사회가 조금 더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사고도 고차원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나타나는 가사들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방가사라는 것은 여자들이 쓴 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배가사는 유배를 가서 쓴 가사, 그리고 산문화라고 했는데 산문화라는 것은 가사가 너무너무 길이가 길어져서 산문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후기 가사의 대표적인 작품들은 상탄, 누왕사, 규원가, 만원사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찾아봐야 될 작품들은 선생님이 여기 다 적어 놓았으니까 이 작품들 먼저 공부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전 작품이 읽기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오히려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봅시다. 수고했습니다.